네,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생성망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그렇게 빨리 진도로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과제를 들으신 분이 거의 없고 그래서 저번 시간에 내드렸던 과제를 좀 리뷰를 해볼게요. 좀 디테일하게. 이 유형은 반드시 나와요. 반드시. 여러분 과제 테스트 할 때 거의 50%는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드린 거고 근데 일단 볼게요. 일단 예제 같은 경우에는 다 힌트를 적어놨어요. 거의 뭐 할 게 없고, 망구석만 하면 되는 부분이 있었고, 여러분들도 그 저번에 2월 23일 날 드렸던 거, 거기에 트레인 코드, 그거 보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는 다 임포트하는 부분이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로컬 환경에서 할 때는, 우리 텐서플로 설치해줘야 되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환경에 따른 예외 처리가 있는 거고, 여기 do not modify this part 써있죠. 여기는 실험 넘버 주는 부분, 환경 설정, 넌파이 시드, 텐서플로우 시드 주고 공략하게 하는 거. 여기 밑에 부분은 이제 보면은 케라스를 백엔드로 사용을 하겠다. 라고 알리아스를 K로 만들어줬죠.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텐서플로우 버전 보면은 원을 쓰기 위함이거든요. 지금 위에 보면 텐서플로우 버전이 아마 2.15인가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제 강제로 텐서플로우 버전 1을 쓰기 위해서 해당 부분을 스레드 처리한 부분이 있는 거고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냥 환경에 대한 부분인데 만약에 이런 부분은 이제 로컬 환경에서 세팅할 때는 굉장히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클라우드에서 할 때는 이런 거를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지만 로컬 환경에서는 환경 설정할 때 애를 먹을 수 있다. 그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런 케라스를 백엔드로 사용을 하겠다. 그런 부분이 적혀 있는 거예요. 데이터셋을 이제 로드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데이터를 로드하기 전에, 일단 이 문제가 뭔지를 일단 파악을 해야겠죠. 제일 중요한 건 뭔가요? 미술 작품을 분류하는 거니까, 그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다. 그렇죠? 이 정도 알고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데이터를 딱 봤어요. 데이터를 통찰해야 돼요. 스캔하면서. 얘가 어떤 문제가 답을 요구하는지를 봐야 돼요. 지금 제가 데이터 트린 걸 보면 코드 두 개가 있고 이건 제가 인위적으로 만든 거고요. 테스트랑 트레인이 있어요. 그럼 테스트 데이터부터 좀 봐야겠죠. 봤더니 뭔가 얘는 답안지겠죠. 답안지가 있을 거고 어떤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는 파일들이 있어요. 저걸 딴 걸로 바꿀게요. 뭘로 하니까 앞으로 푼 버전으로 가져올게요. 버전인데 트레인과 테스트가 있어요. 트레이스에 가보니까 어떤 답안지가 있고 이미지가 있어요. 이미지를 또 봤더니 또 폴더로 구분이 되어 있고 폴더 이름이 잘은 모르겠지만 어떤 명칭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저번에 클래시피케이션을 직접 해봤죠. 그렇죠. 직접 실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 단계까지 들어오면은 이제 문제 파악이 쉽게 되는 거예요. 그저 분석만 하고 있으면 이걸 봐도 뭔지 몰라요. 이게 폴더로 되어 있고 안에 사진이 있는 것 같은데 뭔지를 몰라요. 근데 직접 실험을 해본 사람들은 이 안에 이미지가 들어있겠구나 하는 약간 통찰이 더 있는 거죠. 보면은 데이터가 이렇게 사진이 있어요. 많지는 않은 것 같고 개수를 찍어보면 220개인가? 그렇죠? 220장밖에 없어요. 이 말은 뭐예요? 데이터가 적어요. 그럼 뭐예요, 이건? 전처리를 잘한다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요구하는 거는 모델을 어떻게 만드냐를 요구하는 거죠. 데이터셋이 적기 때문에 모델 성능이 일반적으로 잘 나오기를 기대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소프트웨어, 제가 표현한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모델, 성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데이터셋이 적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데이터셋을 추가할 수는 없잖아요.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열어봤어요. 답안지를.
보니까 안에 이제 막 어떤 폴더 명들이 써 있어요. 딱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아, 얘네를 찾는 거구나. 이미지를 통해서 모델을 만들고 타겟은 얘네가 되겠다. 그러면은 어떤 그림을 입력했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화가를 리턴을 받으면 되는구나. 화가들은 지금 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얘네들은 정수 라벨링을 해서 처리해야겠구나 하고 분석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테스트셋은 받고, 트랜스는 받고, 테스트셋을 보니까 얘는 또 이미지예요, 이미지. 그렇죠. 폴더가 아니죠. 근데 이거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직접 해본 사람은 알죠. 아, 그럼 나중에 얘네를 넣어서 돌리면은 이 그림이 누가 그렸는지를 찾으면 되는 거구나. 이게 문제의 코어입니다, 코어. 이걸 알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 데이터가 뭔지 모르고 이 소스에만 얽매여 있다 보면은 이해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할 수가 있어요. 이 정도 이제 진단을 하고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로드를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마운트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로드를 했어요. 근데 저 모델 때문에 일단 실행 안 시킬게요. 그래서 페인팅스, 아까 보니까 페인팅스 보면 다운로드 받아야겠는데. 받아서 볼게요. 아까 너무 작았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막 번호가 써있고. 왼쪽에 비어있는 얘네들이 우리가 정수 라벨링이 되는 부분이겠죠. 라벨 연도.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찾아야 될 화가들의 어떤 이름인 거고. 이렇게 돼 있어서 페인팅스를 기준으로 해서 분류를 하고 어센딩 펄스로 하겠다. 그 다음에 페인팅스가 0보다 큰 아티스트들만 리셋을 해서 중요한 건 네임이겠죠. 네임과 페인팅스. 네. 어떤 우리 DF를 만들겠다. 데이터 프레임 만들고 여기 보면 뭐 알버트 주던가요? 얘는 뭔가 특수 문자 같은 게 들어있기 때문에 아니면 여기 지금 깨져 있잖아요. 글씨가 이런 게 있고 뭐 언더바 같은 기호가 있으면 리플레이스에 대체하겠다. 그 다음에 그걸 좀 업데이트 하겠다라는 부분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 답안지 자체에 대한 뭔가 용이성 있게 처리하는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은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로드를 해야 되니까 이미지를 다 불러와서 그렇죠? 이미지 경로 디렉토리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네임이라고 했죠. 네임 네임 안에 어떤 공백이 있으면 얘를 언더바로 대체하고 그 다음에 폴더에 접근해서 찍어봤어요. 쭉 했더니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명. 11명의 화가 리스트들이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뭐예요, 여기서? 11개로 클래시피케이션 해야 되는 문제구나. 그렇죠? 마지막 출력층이 11개로 나와야 된다는 걸 여기서 짚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망을 설계를 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망캡을 만들어 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배치 사이즈랑 뭐 사이즈 정해주고 뭐 이거는 뒤에서 구현해도 되고 뭐 상관없어요. 왜냐면 우리 입력 이미지는 180 곱하기 3이었어요. 3. 얘는 채널, 그렇죠? 얘는 하이트, 위드. 이거는 원래 원본 이미지를 아까 봤으면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죠. 98 정도? 레졸루션이 나오면 여기서 안 나오면 다운로드 받고. 왜냐면 이제 막 그 해상도 같은 게 들쭉날쭉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나온 거 보시면 다 다르다는 얘기죠. 다르다는 얘기. 아, 해상도가 다 다르구나. 어쨌든 입력은 통일을 하겠다라는 부분이요. 쉐이프 만들어 놓고 n 클래시스 얘는 아까 11개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아까 0 11일 거고 클래시스는 아티스트들의 이름을 투 리스트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이름들을 왼쪽에 있는 화가들의 이름들을 리스트 형태로 바꾸는 거죠. 투 리스트. 일단 우리가 이제 자주 봤던 유형은 아니지만 뭔가 여기는 기법이 지금 파이토치 기법을 좀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제너레이터라는 걸 만들었어요. 제너레이터. 그러면은 여기서 제너레이터를 만들고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 검증 셋을 0.2 20%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트레인 제너레이터랑 밸리데이션 제너레이터를 만들었어요. 보면은 어떤 이제 디렉토리를 다루기 위한 어때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미지들의 경로, 클래스, 우리 범주형 데이터잖아요, 지금. 11개의 화가를 분류해야 되니까 카테고리 컬러 맞춰놓고 화계 사이즈는 인풋 사이즈랑 똑같이 나와야 될 거잖아요. 배치 사이즈 위에서 디파인 해놨으니까. 서브셋은 트레이닝, 셔플은 트루, 셔플은 성능과 말하죠. 그 다음에 클래시스는 우리 화가 이름 적어놓고 마찬가지로 베리데이션 셋도 똑같이 만들어주고 여기만 바뀐 거죠. 요거는 이제 파이토치에서 쓰는 기법이에요. 우리가 오늘 시간이면 파이토치를 해볼 건데요. 그 다음에 뭐 트레이닝 사이즈와 베리데이션 사이즈는 배치 사이즈를 기반으로 환산해서 나눠주면 되는 거고. 출력을 해봤더니 3092장 있고 11개 클래스를 가지고 있다. 이거는 트레인 셋 말하는 거고. 이거는 밸리데이션 셋 말하는 게 되겠죠. 배치 사이즈는 이렇고. 그래서 이미지랑 라벨을 찍어봤어요. 앞에 이거 뭐였어요? 배치 크기, 하이트, 위드, 채널이죠. 그 다음에 라벨 쉐입이니까 타겟이잖아요. 타겟. 11개, 얘는 배치. 어쨌든 어떤 그림을 입력했을 때 그 화가의 이름을 예측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델 설계. 아까 여기까지 우리가 통찰을 해봤고, 그러면은 모델 성능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시퀀셜로 만들어야 될지, CNN으로 만들어야 될지, 아니면은 전이학습을 시켜야 될지. 여 아이디어가 일단 시작하기 전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보통 이 문제는 일단 이미지가 입력이 되니까 일반적으로 성능이 얘가 더 좋다고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었죠. 시퀀셜보다 CNN이 더 좋았어요. 그렇죠. 근데 더 좋은 건 뭐였어요? 전이학습이 더 좋았었죠. 여기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뭘 선택을 해야 될지. 만약에 문제에서 뭐 특정 조건을 정해지지 않았으면 내가 잘 하는 걸로 하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저는 이건 다 해봤으니까 여기서 전이학습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VG16 모델을 불러왔어요. 가중치 이미지넷 저번에 1100개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어떤 아키텍처라고 말씀드렸었죠. 전이학습 왜 가져오냐? 1100개 이미지를 분류하면서 학습했을 때 앞구간에서는 어떤 많은 데이터들의 피처들이 학습되어 있을 것이다. 전이학습 일반적으로 성능이 좋다. 딴 건 모르겠지만 이미지 분야와 자연 처리 분야에서는 무조건 얘네가 좋습니다. 성능이. 대신에 아키텍처도 비슷한 걸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베이스 모델을 가져왔어요. VG16. 여기서 16은 레이어 수를 말하는 거예요. 레이어 수.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모델들을 봤을 때 뒤에 뭐 숫자 같은 게 붙어 있으면 레이어 크기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미지 네트 웨이트 주고 VG16을 가져왔어요. 전이학습 대상. 모델은 시퀀셜로 만들어 놓고 이 베이스 모델에다가 플래튼 추가하고 댄스 추가하고 그 다음에 드랍아웃 걸어준 다음에 마지막에 넘클래스 11개 출력이 나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11개 분류해야 되니까 당연히 여기 소프트맥스가 나와야 되겠죠. 여기는 엉뚱한 걸로 하시면 이제 아예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거예요. 그쵸? 우리 지금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하는 거고
범주형 데이터를 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11개 중에서 확률을 1로 계산해서 제일 확률이 높은 애가 그 화가인 걸로 우리가 정답을 예측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간단하게 아주 심플하게 구성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동결 배웠었죠. 동결. 베이스 모델에 체인웨이브를 펄스로 지정해서 가중치를 동결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는 저번에 뭐라고 말씀드렸었나요? 잘 모를 때는 아담 쓰면 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이거는 오늘 시간 되면 바라보거나 아니면은 조금 디테일하게 바라볼게요. 그 다음에 우리 범주형 문제니까 파테고르가 코사인 트로피. 분류 문제니까 어큐러시로 매트릭 적용해주고요. 그 다음에 망 봤어요, 망. 이거는 전이학습을 시켜준 베이스 모델이니까 VG16이 나온 거고, 그쵸? 여기서 플랫튼, 곱해진 거죠. 12800이 나왔고. 마지막에 댄스, 드라바 걸어주고 출력은 11개. 이렇게 전이학습을 한 다음에 모델을 구성을 했습니다. 저는, 이건 방법은 자유예요. 그래서, 아까 막 훈련을 시켰는데, 여러 가지 케이스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뭐 10번도 해보고, 20번도 해보고, 마지막에 제가 20번도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왜 이렇게 됐냐면, 제가 이제 이렇게 정해놨어요. 10번, 30번, 50번 F4 줬을 때를 분석을 했는데, 10번 보니까는 어때요? 일단 어큐러시는 좀 올라가고 상향을 하고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학습이 더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여기서도 봤더니 뭐 애매하긴 하지만 점수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만 10번 F4에 대한 결과를 봤을 때 그래프 봤을 때 학습을 더할 여지가 있다 라고 판단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30번을 돌렸단 말이에요. 30번을 딱 봤는데 잘 보세요. 다른 점을 좀 보셔야 돼요. 제가 실수한 것까지 녹여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걸로 새 차원을 읽어봤어. 이게 이미지로 돼가지고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게 우클릭이 원래 이런가? 왜 이래? 댓글 추가가 왜 나오는 거야? 비교해 볼게요. 얘가 10회 포크고, 30회 포크. 10, 30. 작죠? 크게. 10은 지금 했으니까 상관없고, 30을 보면, 근데 뭐 어때요? 이제 시작하는 지점 자체가 625로 나왔어요. 0회 포크 때. 이건 지금 뭐예요, 지금? 어떤 현상이에요? 시드를 내가 적용을 안 했거나, 학습을 잘못 시킨 거예요. 시작하자마자. 그쵸? 30이 나와야 되는데 시작하자마자 0회 포크에는 이게 그럼 이게 뭐예요? 지금 메모리에 뭐가 남아있다거나, 시드가 안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는 과감히 학습을 중단하고 처음 다시 해야 됩니다. 근데 한번 나도 봤어요. 어떻게 되나. 지금은 요동을 치잖아. 네. 과적하고 시작하고 나서 학습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긴 하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현상도 있고. 밸리데이션 어큐러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어떻게 되냐면, 내려가요, 오히려. 그쵸?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어떤 예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50을 한번 돌려봤어요. CD를 초기화 시켜놓고, 봤더니 일단 어큐러시는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올라는 갑니다. 50의 포크인데 그렇죠.
밸리데이션 어큐러시도 떨어지긴 하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우상향을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밸리데이션 로스를 보니까, 로스와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요 구간에서 일단 올라가는 게 좀 보이죠? 왔다 갔다 하면서. 오히려 로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러고 있어요. 그쵸? 일단 과적합이, 한 이 정도에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그래프만 보고 판단한다고 하네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20을 했어요, 20. 그게 이제, 이 부분인 거고, 높게 나오진 않아요, 지금 보니까. 데이터셋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나한테. 좀 더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수치로 보면은 얘도 올라갔다가, 야, 이미 여기서 올라갔다가 떨어졌죠? 일단 여기서 과적합이 발생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모델을 적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모델을 뭐 다 만들어 볼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만들어서, 요건 이제 뭐 우리 맨날 했던 거죠. 히스토리 변수 불러와가지고, 거기에는 로스 어큐러시 그래프를 쓰는 거. 그래서 얘는 20에 대한 거예요, 20. 20F. 어쨌든 떨어지긴 하지만 우상향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트레인도 로스 떨어지고 있고, 잠깐 여기서 과적합이 발생했지만 또 떨어지고 있고, 뭐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중요한 건 뭐예요, 그래서? 일단, 많은 모델을 만들어 놓고 많이 돌려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모델 저장했어요. 저는 이제 날아가지 않으려고 마운트 시킨 제 경로에다가 저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폴더 가면 트레인 코드랑 테스트 코드가 있었을 건데 테스트 코드 가져온 거예요, 여기. 왜냐면 지금 모델은 다 만들었으니까 테스트를 해봐야 되니까. 그래서 위에 부분 가져오는 부분이고 여기 똑같죠? 이 부분도 똑같고 이거는 제가 따로 해놨고 왜냐면 그 코드 자체가 폴더 기반으로 돼 있어가지고 조금 테스트할 때 헷갈릴 수 있긴 한데 이 부분까지는 다 하셨었어야 됩니다. 모델을 만들어야 돼요. 테스트는 못한다고 해도. 어쨌든 지금 테스트에 불러야 되니까 테스트 CSV 불러오고 처리해주고 가져온 다음에 이제 보니까 해당 경로가 폴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너레이터를 좀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미지로 돼 있었잖아요. 우리 테스트셋을 가보면 다 이미지로 돼 있어요. 타겟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데이터 프레임 만들어서 파일 네임, 클래스. 왜냐면 클래스 모르잖아요. 왜냐면 얘네는 넣어가지고 우리가 이 데이터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델에 집어넣기 전에 정규화 해주면 성능이 올라가는 걸 알 수 있었으니까 정규화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 데이터 프레임 테스트 뒤에 불러주고 X에 Y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배치 사이즈는 1로 해주고 지금 테스트 셋이기 때문에 뭐 굳이 섞을 필요 없죠. 왜냐면 일관성 있는 결과를 얻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클래스 모드도 없다고 해놓고 이런 식으로 제너레이터를 만들어주고 그래서 보니까 테스트 셋은 220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220장 사진이 있다. 출력이 된 거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타이타닉 같은 거 할 때 제출하는 형식인 거죠. 그래서 형식을 해서 돌려봤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어떤 이미지에 대한 프레딕션 결과 그렇죠. 정렬은 뭐 오름차순으로 돼 있고 파일명은 그다음에 그 프레딕션에 대한 넘버죠. 이 넘버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요거 말하는 거죠. 여기 예저에 이 이미지를 두 번을 예상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타이탄 이게 있죠. 레드 마찬가지고 101번은 렘브랜드 이렇게 예상을 했다는 거예요. 보통 캐그를 대회에 제출할 때 이런 식으로 제출하죠. 근데 지금 보니까 그냥 97번이 이렇게 많은 걸 보니까
뭔가 지금 과적합이 조금 된 것 같긴 해요. 지금 이 모델도. 이거는 조금 다른 거랑 대조해보면서 정확히 테스트를 해보기로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어쨌든, 이 과제에 대한 평가를 위한 준비를 끝난 거예요. 근데 이제 궁금하니까 저는 이제 밑에다가 좀 더 구현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미지를 보기 위해서 오픈CV를 좀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미지를 띄우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처리를 좀 해놨고, 좀 금방 하니까. 왜냐면 220장이니까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처리를 해가. 이제 각 모델을 예측한 결과가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는 거죠. 아니, 각 이미지를 어떻게 이렇게 예측했는지. 제가 이제 중간에 레이블을 삽입하는 코드를 입력을 해놨는데, 여기에 이제 모델이 예측한 결과겠죠. 그런데 조금 붙이를 많은 거 보니까 조금 과적합이 된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실험적 근거로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런 다음에 그냥 이제 또 0번 이미지가 뭔지, 뭐 없어. 저 테스트에서 0번이 뭔지 이렇게 조금 보기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해 놨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 과제에 대한 건 끝난 거예요. 모델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런 걸 떠나서 원하는 거랑 제출한 형식, 그리고 어떻게 조금 다른 강의할 수 있는 것들을 적용해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가,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보면은, 셋이 맞나요? 트레인. 폴더가 중복돼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이거 쓸수 있나? 어디 갔어? 위에 있나 보네? 이거를 다운을 받아놔야겠는데? 잠시만요.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다운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볼 거, 이건 이제 여러분들 적용하시면 되고, 필요하신 분은 말씀하세요. 그럼 제가 코드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해볼 거는, 물로, 우리 저번 시간에 했었죠. 클래시피케이션에 해서 이 데이터 그대로 넣어보세요. 그 다음에 얘로 실험한 결과랑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만들었다고 하면 얘랑 어떻게 다른지를 좀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비교 결과를 저한테 알려주세요. 뭐 제출할 건 아니고 한번 해보는 거. 왜냐면 우리 저번 시간 했잖아요, 이거. 학습은 클라우드로 하는 게 편합니다. 데이터셋은 제가 경고 다 드렸죠. 거기서 가져오면 되고. 그런데 이제 바로 인스톨은 안 될 텐데.
다른 계정에 있는 데이터셋 바로 접근하는 명령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무튼 이걸로 해서 지금 이 결과랑 비교해보는 연습을 좀 해보죠. 궁금한 거는 바로 물어보세요. 저도 같이 할 겁니다. 요걸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요 구조를. 저번 시간에 했던 구조를. 그렇죠. 근데 지금 데이터셋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트레이셋하고 트레이셋밖에 없잖아요. 밸리데이션 셋이 없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트레이셋에서 일부를 쪼개가지고 내가 폴더를 만들어서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다가. 그런데 지금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 화가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지금 이 구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왜 해야 되냐? 이걸 해야지 데이터셋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의 타겟으로 넣어줘야지 얘가 동작을 하겠죠. 그게 제일 간단한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일 쉬운 건 이거예요. 안 그러면은 내가 나중에 뭐 교차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저는 폴더 구조를 이렇게 변경을 해가지고 참 아트라는 걸 새로 만들어서 거기에 트레인 폴더 만들어 놓고 이 친구들을 옮겼어요. 좀 해놓고 지금 돌리니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테스트 폴더도 만들고 밸리데이션 폴더도 만들고 그렇게 하면 될 건데 테스트는 굳이 필요 없고 밸리데이션 폴더만 만들면 되겠죠. 없어도 상관없지만 제대로 하려면은 만들어 놓고 이 데이터를 우리 했던 거 사이켄으로 스플릿 시켜가지고 만든 다음에 하면은 이제 완벽하게 스페시핑이 되겠죠.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유는 롤로 V8에 만든 스페시피케이션 모델과 우리가 지금 케라스 이그잼에서 만든 모델로 답을 정답치를 테스트셋을 테스트 해본 다음에 뭐가 더 성능이 잘 나오는지를 직접 체감을 해보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저번에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거 알려드렸으니까 본인이 실습해 보시면서 데이터가 어떤 형태로 바뀌어도 할 수 있게끔 하셔야 돼요. 이게 조금 익숙해져야지 뭐 데이터 분석, 우리 만드는 모델 만드는 것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제가 지금 잠깐 좀 짰는데 이 코드가 좀 길어졌네요. 이렇게 하면은 원래 우리가 트레이스밖에 없었잖아요. 트레이스밖에 없었지만 여기에 이제 폴더로 구분되어 있는 것들을 원래 원본에서 20% 할당량에 맞게 그대로 스플릿 시켜줘갖고 밸리데이션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지금 그쵸? 44개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원래 트레이셋에는 더 많겠죠? 30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자동화 코드를 해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가 원래 데이터셋 원본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트레인으로 이동할 경로, 밸리데이션으로 이동할 경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에다 넣어주면 끝나는 거죠. 타겟으로 이해되시죠? 요거는 제가 깃허브에다가 코드를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시면 여기 있는 거 복사해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클라우드에 쓰셔도 되고 로컬 쓰셔도 되고 경로만 이해하고 있으면 간단히 쓸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제가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가지고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계속 해보세요. 근데 이거 오래 걸려가지고 오늘 정확히 비교는 못할 것 같네요. 지금 로드가 제가 T4로 유료의 GPU 쓰고 있는데도 그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뭐 해보는데 좀 의의를 두고요. 조금 있다가는 우리 파이토치 한번 달아볼게요. 일단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해보시죠. 일단 아까 그 로컬에서 했던 거 올려가지고 다시 돌렸더니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학습 잘 되고 있죠. 여기 이제 화가의 레이블 넘버가 나오고 아까 0부터 10번까지 있었죠. 11개.
네.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고, 근데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늘 거 볼게요. 오늘 날짜 폴더에 이렇게 있어요. 파이토치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얘도 연결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연결하지 말고 하세요. 이게 CPU 버전이나 GPU 버전 두 개를 제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에는 우리가 처음 보는 이제 임포트가 있죠. 파이토치라는 새로운 프레임워크고, 토치, 이거는 뭐 뉴럴 네트워크 말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옵티마이저. 특이한 건 여기 보면 이렇게 로더라는 게 있어요. 로더. 데이터 셋이 있고, 데이터 로더라는 게 있습니다. 토치 비전은 이제 파이토치에서 어떤 비전 관련된 라이브러리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토치 비전도 임포트해서 사용을 하면 되고, 넘파이랑 메플랄레이브. 나머지 뭐 스타일이고요. 네. 네, 일단 CPU로 하세요. 뒤에 부분만 GPU로 해놔가지고 두 개를 조금 볼 필요가 있거든요. 제일 앞에는 데이터셋 로드 했으니까 전 처리가 필요할 거예요. 얘는 트랜스폼의 컴포즈라는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0.5, 0.5라고 이렇게 노멀라이즈가 들어가는데요. 지금 보면 투텐서, 텐서로 바꿔주고 노멀라이즈를 해놓는데 저 똑같죠 해도 0에서 255 값을 바꿔주고 여기서 보면은 채널별로 x 평균 한 다음에 표준편차로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세팅을 0.5, 0.5 이렇게 해주고 위에 거랑 밑에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사용하는 문법이나 이렇게 하는 거는 왜냐면 우리 뭐였어요? OP 가로 채널이었잖아요. 이미지가 이거 엠리스트 데이터셋 사용하는 거예요. 엠리스트 우리 자주 봤던 엠리스트 네 프레임워크를 파이토치로 하는 겁니다. 얘는 애초에 데이터셋을 가져올 때, 그쵸? 좀 특이하죠? 전처리를 해버리고 가져옵니다. 트랜스포밍의 컴포즈라는 걸 통해서. 그 다음에 로드 할 때는 엠리스트 가져오고 여기서 루트는 나의 경로 현재. 실행을 좀 해볼까요? 일단 CPU로 하시면 돼요. 그다음 여기 여러 가지 인자들이 있어요. 뭐 데이터스 경로, 점 슬러시니까 내 여기 말하는 거죠. 나의 경로, 현재 위치. 그 다음에 트레인 셋이니까 얘는 트레인 true로 해주고 얘는 테스트 셋이니까 트레인은 false로 잡아주고 다운로드 true로 트랜스폼은 뭐야 아까 위에 했던 거 얘를 적용하기 위해서 미리 해놓은 거야. 데이터셋을 로드 하자마자 다운받자마자 트랜스폼 전처리를 진행하게 되는 과정. 이런 식의 기법을 사용한다. 일단은 지금은 데이터셋만 가져온 거고, 그쵸? 그래서 뭐 다운로드 됐어요. 데이터랑 폴더가 있고, 여기에 이제 뭐, 이렇게 있겠죠. 로드도 잘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코드는 제가 임의로 넣은 건데, 지금 현재 나의 콜앱에 CPU나 메모리 정보를 보는 거예요. 보면은 유분투 2.22.04 버전, 유분투 LTS 버전이고, CPU를 봤더니 지금 뭐 6코어짜리고 메모리는 뭐야? 한 뭐 12기가, 13기가 정도 되네요. 이렇게 아예 환경을 보는 것들. 근데 그걸 명령어로 적어놓은 거고. 이걸 왜 적어놨냐면 우리 그 워커 있었을 거예요. 워커. 얘가 이제 하드웨어적인 또 요소를 담당하고 있는데 여기에 코어수가 몇 개인지에 따라서 설정해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 배치 사이즈나 워커수를 정할 때 고려하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공식인데 그냥 참고만 하세요. 굳이 이거를 계산해가지고 꼭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성능을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는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근데 뭐이 정도 사이즈의 작업은 굳이 고려를 안 해도 됩니다.
여기에 지금 로더라는 게 있어요. 그럼 우리 데이터셋을 불러오기 위해서 로더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트레이스에 지정해주고 위에 만들어놨던 배치 사이즈랑 셔플은 데이터에 섞는 거죠. 근데 노워커는 이제 뭐 어느 정도의 코어를 사용해서 처리를 할 건가. 그 이미지적으로 적어주는 거고요. CPU 코어 스퍼에 맞게 적어 놓는 것도 좋고, 더 작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 저희는 지금 할당받은 6코짜리니까 적어 놓은 거고, 엠리스 데이터셋의 트레인셋은 6만 개였죠. 6만 장 나온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넥스트 이터로 넘겨주는 거. 넥스트 이터는 한 번 쓰고 나면은 다시 호출이 안 되죠. 넥스트 이터. 얘는 반복 객체고 한 번씩 넘겨주면서,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게 한 번씩 넘겨주면서 이미지 라벨에 담아주는 것들이죠. 담으면 끝나니까. 담아서 쉐이프로 확인해봤어요. 쉐이프 보니까 배치 사이즈. 그렇죠. 여기에 지금 형태가 좀 달리 나왔죠. 우리가 보던 프레임워크랑. 그렇죠. 얘가 채널 수가 먼저 나왔죠. 제가 저번에 항상 말씀드렸어요. 프레임워크마다 이렇게 표현하는 기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 참고해주세요. 얘는 지금 배치, 채널, 하이트, 위드가 나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프레임워크마다 출력되는 게 다르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지금 제가 넘파이의 어떤 채널을 본 거예요. 넘파이는 우리가 보던 거와 똑같죠. 기존에 보던 거. 하이트, 위드, 채널. 근데 지금 다르다는 거. 파이토치에서는 볼 수 있고. 이거는 밑에 함수 하나가 구현이 되어 있는데 얘는 아까 우리 0.5로 정규화 해놨잖아요. 데이터 가져올 때. 걔를 해제하는 부분. 왜냐면 해제를 해야 다시 이미지 원본을 복원할 수 있으니까. 그 코드가 담기는 거예요. 정규 해제한 다음에 넘파이로 바꾼 다음에 밑에는 애플랄리브 사이즈만 하는 거고 I am show 하면은 그릴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돼? 또 넘파이의 정보를 맞춰줘야 되니까 순서를 바꿔준 거예요. 이런 게 좀 헷갈립니다. 지금 전치시켜가지고 형태를 바꾸기 위해서, 그 다음에 데이터 어떻게 되는지 보기 위해서 그거를 정의하는 IMShow라는 함수 만들어 놓고 일단 똑같겠죠. 그 다음에 얘는 4개만 보겠다는 거죠. 데이터셋 4개만. 토치비전 UTS에서 메이크 그리드랑 이용해서 우리가 많이 보던 엠리스 데이터셋 0번부터 인덱스 3번까지 나온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요거를 바꾸면 형태도 바뀌겠죠. 네. 그 다음에 이거 맥스풀링이나 요거는 원래는 다 알고 있는데, 그쵸? 맥스풀링은 뭐예요? 여기서 제일 큰 거 뽑아주는 거, 여기서 제일 큰 3 뽑아주는 거, 여기서 제일 큰 8 뽑아주는 거. 리뷰만 할게요. 전에 CNN 할 때 다 들었던 거니까.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린, 아까 제가 한 게 이 모델이었죠. VGGnet. 얘는 원래 입력 사이즈가 요런데, 얘를 컨버전 렐루, 맥스풀링, 빨간색이 맥스풀링. 마지막에 소프트맥스로. 왜냐면은 얘는 10개를 분류하는 데이터 셋이죠. 모델이죠. 이런 식으로 줄어들면서 마지막에 플래튼 된다. 지금 했던 겁니다. 근데 이 VGNet은 네트워크 아키텍처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 보면은 뭐 다 그냥 반 줄이고, 반 줄이고, 반 줄이고, 반 줄이고, 쳐. 뒤로 레이어 쌓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플래튼해서 소프트맥스로 출력하는 거. 그냥 도식화해서 한 번씩 리뷰해보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리넷 5. 32 곱하기 32면, 얘를 줄여서 28에서 14, 10 갔다가 5 갔다가 여기서 풀링 지나면서 나중에 플래튼 하면서 뭐 가우시안까지 더 들어있긴 한데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모델. 그러니까 이 모델은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어요. 밑에 보시면
리니어 아키텍처를 따라해서 만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림하고 같이 봐야 되는데 조금 잘릴 수 있으니까 빼서 보도록 하죠. 좀 잘리는 좀 줄일게요. 거의 유사합니다. 클래스를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쉽게 만든 거예요. 넷이라고 만들어 놓고 일단 뉴럴 네트워크의 모듈이라는 걸 상속받아서 초기화 시켜놓고 1, 2 조금 문법이 조금 다르죠. 다르긴 한데 그렇죠. 왜냐면 뭐 프레임워크가 다르니까 컨버전 2D 여기서는 입력 이미지 하나 출력 횟수 그 다음에 행렬을 의미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16에 55 여기 얘기하는 거고 이계층 여기서 앞핀 연산을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리니어 얘는 리니어라는 것이죠. 플래튼이 아니고 그래서 120, 84, 84의 10으로 리니어 선형으로 펴줬다. FC1, FC2, FC. 왜냐면 이것들은 얘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니까. 순전파 포워드라는 함수에서 맥스플레인 2D 안에 거 넣어주고 2 곱하기 2 곱하기 윈도우에 대해서 맥스플레인 해주는 거. 그 다음에 렐로 해주고 제곱근 형태나 조금 낯설 수 있어요. 약간 문법이 조금 다르니까. 자, 렐로 해주고 마지막에 FC3로 리턴해주고 순전파 기능인 거고 여기는 이제 펴주는 부분 작성되어 있는 거고요. 이게 아마 제 기억에 지금 방금 안 나는데 파이토치 튜토리얼하고 거의 똑같을 거예요. 근데 요 그림이라고 생각하실게요. 여기는 넷에 넷 이렇게 하면은 모델이 만들어지고 그 모델을 찍어보니까 모델에 대한 어느 구조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컨버전 2D, 컨버전 2D, FC1, 2, 3 요게 지금 요거라는 거죠. 요거는 파라미터 찍는 부분. 그래서 6133이 나왔어요. 6133. 파라미터는 10개고, 그렇죠. 사이즈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확인해 본 거죠. 포워드에 있는 거, 28 곱하기 28 곱하기 채널 1짜리에, 배치 1짜리를 확인해 봤더니, 지금 텐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더라. 요거는 뭐 이론이니까 한번 리뷰를 해보면 제가 지금 했던 것들이에요. 러닝 레이트는 한 번에 얼마나 바꿀 건가. 그라디언트는 기울기고 기울기가 작은 쪽으로 물을 뜨거운 물로 틀 거냐 차가운 물로 틀 거냐 이런 기울기 얘기하는 거. SGD는 이것도 우리 그거죠. 확률적 경사광법. 그래서 매번 바꾸는 게 아니고 확률적으로 기울기를 조정하는 방법. 모멘텀은 반성을 얘기하고 이전 방향을 참고해서 같은 방향으로만 일정한 방향 수정하는 방법. 그라디언트의 평균을 이용해서 최적화 시킨다. 일반적으로 0.9로 사용한다. LR은 러닝레이트 줄인 거예요. 이거는 뭐 기존에 다뤘던 거니까. 그래서 파이토치에서는 우리 손실함수 옵티마이저. 손실함수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옵티마이저는 SGD 사용했습니다. 여기 러닝레이트 모멘텀. 그 다음에 학습을 위해서 배치 사이즈를 확인해보고 로더 길이를 확인해봤죠. 460. 그 다음에 요건 F코스가 되겠죠. F코스. 러닝 레이트. 손실함수를 일단 0으로 초기화 시켜놓고 돌면서 이렇게 보면은 데이터를 입력해놓고 옵티마이저도 초기화 시켜놓고 제로 그래드로 아웃풋 출력에는 우리 네트워크에도 넣어야 되니까 위에 만들어 놓은 네트워크에 입력을 시킨 거죠. 그다음 위에 정의해놓은
우리 손실 함수들 마지막에 처리해줘야 되니까 옵티마이저 넣어줘야 되죠. 그 다음에 백워드,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 다 적용해주고, 그 다음에 돌리는 부분이에요.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이제 학습이 다 끝나면 이렇게 파이토치니까 이런 식의 확장자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텐서플로는 H5도 있었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떨어질 때가 있어요. H5도 있었고, 그다음에 피클로도 만들 수 있고, 피클. 근데 프레임워크가 다르면 저기에 있는 모델은 파이토치에서 포팅을 안 하면 못 써요. 마찬가지로 파이토치에 있는 것도 텐서플로우로 가면은 포팅을 안 하면 못 씁니다. 서로 아키텍처가 달라요. 그래서 완성됐다. 그 부분이고. 파라미터 출력한 거고 모델을 테스트 해본 거. 그 다음에 예측한 거를 출력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뭐 예측을 했다는 거죠. 5, 1, 7, 8 이런 식으로 예측을 했다는 거고. 위에 있는 4개를 예측한 거를 찍어 봤더니 5, 1, 7, 8로 정확하게 나온 걸 볼 수 있고요. 엠미스 같은 거는 데이터셋도 많고, 그쵸? 연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어큐러시가 일반적으로 되게 높게 나오죠. 97, 이 정도 나오는 걸 전에 우리가 많이 봤었어요. 얘는 지금 적게 나오는, 왜 이렇게 나서. 아까 2번밖에 안 돌려서 그렇죠? 토크 너무 적어서. 전에 한 건데, 같아요. 그 다음은 똑같아요. 여기 부분은 똑같은 건데, GPU 버전.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게, GPU 버전으로 할 때는 이렇게 세팅을 해줘야 돼요. 실행시켜 보세요. 근데 이걸 하기 전에는 런타임 유형을 변경하고 여기서부터 실행해야 됩니다. 소스는 거의 동일해요. 이 부분이 좀 추가됐죠. GPU 사용 가는지 확인하는 함수 true로 나오면 GPU가 활성화됐다는 얘기고, 디바이스 러스텍 후다라고 나오면 GPU가 활성화된 거고. 그런데 이제 로컬이 지금 런타임 초기화됐으니까 다시 로드를 시켜줘야 되겠죠. 데이터셋 로드하고 이 부분은 좀 특별하겠네요. 기존 네트워크에 있던 거를 디바이스, GPU로 보내줘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설계한 신경망 구조대로 원래는 CPU로 들어가게 되면 순차 처리를 하게 되지만 GPU로 들어가게 되면 GPU에 할당되어 있는 코어에 따라 병렬 처리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조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투 디바이스라고 하면 우리가 만들었던 모델을 GPU에 맞게끔 보내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보내는 어떤 코드가 될 거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나머지는 다른 게 없습니다. 이 부분 좀 다르겠네요. 이 부분은 원래 이미지란 라벨을 보면은 2디바이스 이것만 하면 돼요. 2디바이스 2디바이스 이미지 보내주고 정답지도 보내주고 이것만 조금 특수하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텐서플로어에서는 그 GPU 지원이 안 되는 것들이 좀 있었죠. 어떤 함수들은 GPU 지원이 안 된다 이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파이토치에서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올해 가을에 케라스랑 파이토치가 지원을 해준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점유율이 올라갈 걸로 보이고 파이토치는 페이스북 거예요. 페이스북 거. 그래서 위에서부터 한번 실행을 해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문법이 좀 난해할 수 있긴 한데 이걸 하다 보면은 뭐 자기 스타일이에요. 뭐 이게 편할 때도 있고 아니면은 텐서플로어가 편할 때도 있고 현재는 점유율이 텐서플로어가 잘 높긴 한데 앞으로는 파이토치가 더 저는 높아진다고 봐요. 이러면 끝날 것 같은데요? 뭐 실수한 게 있나? 보죠 뭐 보면 되니까.
전이학습 시켰으니까 그 모델을 지금 뭐 받는 거 같고. 잠깐만요. 이거 뭐야. 네, 지금 트레이닝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